안녕하십니까. 선후배 사이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5학년 김지우 어린이고 저는 초등학교 선배 이주환입니다. 인사. 네,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즐거워 보이죠? 보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배경만 바꿔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대로 놀고 있었을 뿐인데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면이 생소하신가요? 아니요, 익숙합니다. 우리 지우처럼 얌전한 아이는 신난다고 차도에서 뛰지 않지만 저는 어릴 때 지우와 다르게 신나면 신난 만큼 뛰어다녔습니다. 동네에 있는 담벼락이란 담벼락은 다 넘어다녀봤고요. 골목에서 뛰쳐나갔다가 운전자를 놀라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 속 어린이들처럼요. 네, 스쿨존입니다. 차가 빠르지 않고요. 이면주차가 있는 주택가인데요. 네, 방금 보셨죠? 네, 여기도 보이시죠? 네, 이제 전봇대 앞까지 이동을 해야지 어린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라면 어린이를 지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사진이나 영상처럼 어린이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이거나 어린이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실 겁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 30km는 벌칙 벌금을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통제하려는 시도보다는 어린이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린이 보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어린이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학원 입구가 3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 도색을 하는 것이죠. 다시 보실게요.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상황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방금 봤던 영상 속의 차들은 20km 내외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20km로 주행한 차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네, 총 8m인데요. 지금 저와 지우 사이 거리는 4m입니다. 이거의 2배인 것이죠. 20km로 주행하고 있더라도 8m 내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어린이가 튀어나올 곳을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 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고 사전에 속도를 줄여 관성에 의한 제동거리 역시 짧아집니다. 속도를 10km로 줄였다고 가정한다면 정지거리는 2m 내외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프로젝터가 살짝 안 되네요. 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사고 유형별 차대 사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횡단 중 교통사고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이 통계는 횡단보도 내외 구분이 없는 통계입니다. 방금 보셨던 블랙박스 영상들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들이고 스쿨존은 횡단보도가 있는 넓은 도로보다 좁은 골목이 훨씬 많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비교적 안일하게 횡단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도로 폭별 사고 통계도 보겠습니다. 영상처럼 9m 미만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도로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는 이미 옐로 카펫이 힘쓰고 있기 때문에 옐로 카펫이 없는 좁은 도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자신합니다. 스쿨존 내 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상위 2개 항목인 운전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명확한 법규 위반이 아닐 때 이 2가지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처럼
어린이 보호에 관심이 많은 운전자라도 이 두 가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보셨던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과 통제인가요? 아니면 상황을 예측하고 어린이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세운 뒤 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눈에 잘 띄어야 하지만 과도하게 시선을 뺏으면 안 됩니다. 집중을 흐리는 역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관적인 표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주의랑 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질서를 해치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을 표시한다고 가로선을 쭉 그어버리거나 말뚝을 세워버린다거나 하면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디자인 설명은 지우 어린이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자의 눈에 잘 볼 수 있게 내비를 6m 정도로 넉넉하게 설정했고 운전자를 위한 부분과 어린이를 위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부분에는 운전이 방해지지 않게 복잡한 표시를 넣지 않았고 어린이를 위한 부분에는 비큰무늬와 경고문구 또는 그림을 넣기로 했습니다. 레인색은 눈에 잡히면서 도로의 인사성을 해치지 않는 노란색으로 정하고 노란색과 대비가 강한 검정색으로 경고무늬와 문구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를 과하게 침범하지 않고 정확한 거리 가늠을 위해 도로 바깥 배수로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운전자의 시각입니다. 학원 입구에 깔린 도담길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학원 끝난 어린이 입장에서 본 도담길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사업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도색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어린이 이용시설 중 출입구와 차도 사이 간격이 좁은 곳이고요. 초등학교 하나당 설치해야 할 장소를 30군데라고 가정했을 때 견적은 약 55만 원으로 측정되었고 유지기간은 2년에서 4년 사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20만 원 정도로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스쿨존이 된다면 얼마가 됐던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후배 사이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